제가 정치라든가 법조인 공부는 법학을 했지만은 사시에 패스를 못했으니까 법조인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관심은 약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지금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영 교수님도 가끔씩 말씀하시죠.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민주화된 헌법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은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보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 지방선거나 총선하고 이렇게 연계시키고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점차 연구할 일이고, 국민의 투표로서 선출해놓은 대통령, 그리고 지금 임기 중단을 시키면 또 너무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깁니다. 온 국민이 전부 지지하고 또 온 국민이 전부 흡족해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이제 국민들 한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수 쪽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나마 이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하나씩 수선해가는 느낌이 들고 있죠.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사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갖고 시비를 걸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좀 돌려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예를 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를 기대하면서, 아침에 최성준이라는 분인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하나의 폐지 법안 발의, 민주당은 국정원 무력화를 응원하나, 이런 글을 써놨는데, 얼핏 읽어보니까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차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실은 깊숙하게 어젠가 제가 방송에 올렸습니다만, 성일종 국회의원입니까? 그분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금방 쉽게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무슨 위원장님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당내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일종이라는 사람은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 안에 많은 유사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을 어제 느꼈습니다. 모수는 전국시대 천하라, 상인이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한다는 창을 다 팔고 나서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한다는 방패를 팔았다는 데서 유래했다. 어떤 사실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고사성어지만 무기발달 과정에서의 창과 방패가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스파이 역사도 마찬가지다. 스파이 즉 정보활동은 외나 지금이나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기원전 600년경에 쓰인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고 했다. 이는 상대편에도 같이 적용된다. 결국 누가 지키고 누가 훔쳐내느냐의 싸움이다. 지키는 것을 방첩이라고 한다. 정보활동의 창이라면 방첩은 방패인 셈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안보범죄에 관한 국정원의 조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원조회를 위한 이에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조사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형사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신원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인 보안 업무 규정 자체가 법률 근거가 없는 이 법안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정보 및 방첩 활동의 기본도 모르는 모순된 얘기다. 국가정보 활동의 기능은 잠재적 적국의 전략적 기습을 조기 경보하는 데 있다. 전략적 기습은 국가 안보에 충분한 정도의 위협을 주는 전술적 기습과
달리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군대가 전쟁을 위해 필요하듯이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의 워치도구 역할을 하고자 존재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국가정보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 자체가 문제였죠, 실은. 이제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에도 대남적화를 위한 3대 혁명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간첩을 난파하고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위한 공작을 자행했다. 북한의 위협 외에도 탈냉정 이후 국제 질서가 다그가 되면서 테러리즘, 산업 스파이, 사이버 테러, 국제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들이대고 있다. 냉전의 산물인 민족 분단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직면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안보 상황이 부합하는 국가 제도를 유지한다. 미국은 형법 외에도 특별법 형태로 연방간첩법, 선동금지법, 외국인 등록법, 국가안보법, 공산주의자 규제법, 외국인 등록법, 외국정보감시법, 방첩강화법, 경제스파이법 등을 두고 있다. 9.12 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관한 수사를 위해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는 애국자법을 운영하기도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도 1953년 정전을 계기로 군사기밀이나 정전을 계기로 이제 전쟁이 끝인 걸 말하는 거죠. 자료시설 등을 간첩과 같은 불순분자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군사기밀 보호 규정 및 비밀 취급 인가 규정을 제정하면서 일찌감치 보안의 개념이 정립됐다. 이계능 의원은 국정원의 안보범죄 조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 이관의 실효적인 원칙을 위해 안착을 위해 그리고 신원조사 권한 중지는 국정원의 정부인사 개입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인해 국정원, 경찰, 군, 방첩사라는 3축의 수사체제가 무너지면서 대공전선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안보범죄 수사권까지 없어진다면 경찰과의 정부 공유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북한의 대남 공작 앞에서 무장해제한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기본 업무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창가방패를 죄다 무력화시키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아주 상세하고 정확한 말씀을 글로 써놓으셨는데 이기원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였죠. 이건 빨리 살려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잠깐 국민의 대표 얘기를 경선하는 나온 사람들 얘기를 이런 부분이 없어요. 국가 대공수사권 살려야죠. 그런데 그 대공수사권이 이제 법률로 뭐 이관을 경찰로 했습니까? 그래서 대공수사권 이관이 실효적 안착을 위해서 경찰로 안착을 위해서 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계속 얘기가 있었죠. 대공 문제, 간첩 이렇게 방첩 문제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서 오랫동안 뭐 한 사람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몇 년 동안 살펴보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여론화가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